안녕하세요. 나는 가까운 친한 누나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만약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도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나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속 시원하게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죠. 이제 여러분께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자란 나는 공부도 잘하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나와 누나의 삶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터무니없이 찾아온 부모님의 부재는 우리 자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고 어렴풋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고 순진한 누나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남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불공평함을 겪을 때 누나는 항상 내 곁에서 은은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사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우리 자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누나가 성인이 되면서 저를 데리고 독립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자립했고 그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누나는 저에게 가장 가까운 인생의 친구였고 부모님 대신 보호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내일 학교 갈 때 여기에 책을 담아서 챙겨가는 새 책가방이야. 이게 뭐야? 나 책가방 있는데. 누나, 다 낡았잖아. 누나가 이번 달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 그래서 나에게 주려고 새로 책가방을 샀어. 정말 좋아, 누나. 고마워. 새 책가방에 책을 담아서 챙겨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누나는 대학을 다닐 나이였지만 일찍부터 가정을 도와야 했고 돈을 벌어 우리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무보조일로 취업한 누나는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면서도 살뜰하게 챙겨주는 언니였어요. 그런 누나를 도와주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시작했죠. 누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누나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년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언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다투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니는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와의 의견 차이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많이 다퉜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내 엄마 같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했는지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대학에 가게 되어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고 돈을 벌기보다는 꿈과 목표를 갖기를 바란다는 언니의 조언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걱정할 일은 돈이 아니라 벌써부터 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지? 나는 진짜 돈을 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말을 하는 거야? 대학 가는 게 싫다며 꿈도 없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걸 다 안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 사실 나는 언니 말대로 어릴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와 함께 살면서 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학생이니까 의무적으로 공부했어. 성인이 되면 힘든 언니도 와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찼어. 그런 모습을 보고 언니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 저와 싸우곤 했어. 동생인 나도 살림에 돈을 보태며 사는 모습이 찌들려 보였는지 언니는 그런 나의 모습을 싫어했던 것 같아. 결국 언니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 하지만 언니 말대로 그리고 내 꿈대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나는 계속해서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했어. 그때부터 언니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는 대학을 다니는 게 내 호사였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강박증이 생겼어요.
전 완전 아침형 인간이 돼서 학교 수업 가기 전부터 공항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승무원으로 취업하기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항공사 사무보조일로 많은 것 배웠어요. 그런데 언니는 너무 잘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오랜 시간 후에도 연봉이 늘어나는 우리 형편도 점점 나아졌어요. 주말에는 자매가 함께 있었어요. 주말에는 고모가 운영하는 떡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고모는 우릴 위해 많이 챙겨줬어요. 고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일 도와주고 돈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고모님은 우리를 공짜로 부려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돈을 벌면서 용돈이나 옷을 사주시면서 힘들게 일도 도와주셨다. 요즘에는 가족 사이라고 해도 일을 시키면 배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몰래 신고당하게 된다. 고모님께 고맙다. 고모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이다. 고모님은 단을 다 키워주셨다. 맞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도와주면 될 텐데 고마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를 키워준 분이 바로 고모였다. 고모가 없었다면 우리 자매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다. 특히 내가 13살 때 언니보다 어린 내가 울기만 했을 때 고모네에서 학교를 다녔다. 언니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도 고모는 우리를 함께 살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고모도 이혼 후 우리를 챙겨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끝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이혼한 고모는 고모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서 동네에서 일하던 장사 잘 되던 대규모의 떡집을 인수했고 그 덕분에 풍족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형제는 고모를 매주 챙기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지냈어요. 함께 밥도 먹으면서 말이에요. 다음 달부터 주말에 고모 가게에서 나와라고 했어. 넌 이제 취직 준비를 하라고. 왜 여긴 괜찮다고 했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쉬면 덜 피곤하다고. 언니, 오늘 고모도 똑같이 말했어. 일손이 모자라면 사람을 고용해라고도 했고 넌 이제 고모와 저녁을 먹으면서 놀러와 고모도 내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너를 도와주려는 마음이니까 이해해줘. 전 언니와 고모가 항상 돌보는 고맙기에 학교와 공항 알바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뜨는 공항 힐링뷰를 보며 행복한 일상에 대해 감사했던 때도 있었어요. 승무원이 될 것을 상상하며 오랜 시간 항공사 사무보조로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남자가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오늘부터 사무보조 업무를 맡게 됐어요. 항공사에서 처음 만나게 된 동료는 매우 호감이 갔던 분이에요. 그의 친절한 태도와 말투, 매너에 끌려 점차 의지하며 업무를 진행했죠. 어느 날 그가 갑자기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를 제안했고 그런 기회를 통해 얼마간 가까워졌습니다. 만날 시간이 생긴다며 갑자기 고백을 받았어요. 사실 너무 의외였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독신이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 전까지 연애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것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죠. 단지 마음에 드는 외모의 남자랑 오빠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항상 챙겨주는 것만으로 설레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연애할 때마다 다들 그렇다고 말해요. 어느 날 술 한잔하러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졌어요. 내 가족사나 배경을 다 말하고 싶었죠. 오빠, 나 이야기 하나 있어?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 듣는데 집중해주면 된 것. 실은 나는 부모님이 없어서 언니와 살고 있어.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힘들어.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 버린 것 같아. 언니가 부모님 역할을 해준다. 언니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언니가 있지만 이젠 나도 있잖아. 그리고 내게 언니 외엔 문제 없어.
오히려 내가 부모님이 되어줘야 할 언니와 함께 많이 마음 아팠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는 게 더 대견하고 좋은 걸. 그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일찍 잃게 된 사연을 듣고 나서 더 큰 위로를 챙겨주었습니다. 우린 그날 이후로 부쩍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절 늘 아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제 언니까지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자기 집 앞인데 혹시 잠깐 볼 수 있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내일 출근 때 보면 되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잠깐이면 되니까 어서 나와. 불쑥 집 근처에 찾아온 그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서 바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더군요. 상상치도 못한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어찌나 그런지 크기에도 더 놀랐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케이크에 과일 바구니까지. 너무 고맙지만 비싼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아, 미안. 이거 전부 자기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누구 주는 건데? 자기 언니랑 같이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안 돼요? 웃음 넘어, 뭐야, 언니까지 챙겨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서 그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이라도 챙겨주는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고 하자 돈 봉투 아니라며 제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언니에게 마음 담아 몇 자를 적어보았다며 편지를 건네주었던 것이죠. 정성스러운 마음이 고마워서 제게 준 선물처럼 느껴져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읽어본 언니가 저더러 마음 좋은 친구 같다며 잘 만나보라면서 기회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연애였지만 애정을 듬뿍 받는 기분에 신났었죠. 그렇게 언니와 남친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이 되기까지 그와의 뜨거운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했지만 언니의 소원처럼 전 드디어 승무원이 되었죠. 더욱 바쁜 나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항공사에서 근무했고 전보다 더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몇 년간 우리는 점점 더 가족처럼 친밀하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바쁜 와중에도 데이트를 하자며 조르고 있었죠. 오늘은 근사한 곳에서 저녁 먹자 그리고 언니도 같이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바쁘시더라도 꼭 두 분 다 시간 내주셔야 합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는데 결국 우리는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되어주셨고 결혼식은 행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함께 근사한 저녁을 즐기며 저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저희와 함께인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겼다고 하자 저를 매우 궁금해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시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이 연애를 몇 년이 난 거야? 그동안 난 전혀 몰랐네.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빨리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뭐 이제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지. 사는 곳은 어디야? 고향은? 인사를 하자마자 어머니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인상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차근차근 대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고모님이 잘 챙겨주시고 친언니도 잘 챙겨주셔서 문제 없어요.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어릴 때 왜 돌아가셨는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안 계시는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렇게 멋진 승무원이 되었고요. 아니, 내가 입이 없어서 아들이 자꾸 대답하도록 만드는 건가요? 미안해요, 어머니. 내 대답이 아이 같아서 죄송해요. 누군가 먼저 말 한 번 걸면 어떨까요? 또한 언니를 만나서 알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고모님은 사업도 하시고요. 남편은 저를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 급하게 말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모는 더욱 화가 났는지 그 이후로는 제게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밥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그렇게 시어머니랑의 첫 만남은 끝났어요.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면서 시어머니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여 주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나?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왔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 같네. 뭐가 문제야? 언니가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처음 인사하러 갔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을 물으셨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급하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별로 나랑 대화도 안 하시더라고. 괜찮아. 상견례를 잡아도 괜찮아. 언니가 잘 말씀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잘 해보자. 언니와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공략해서 한편이 되었어. 고모가 운영하는 떡집에서도 선물을 챙겨줬고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언니가 대신 챙겨주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힘을 합쳤어. 심지어 남편과 내 전 월급의 꼬박꼬박 일부를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챙겨줬고 선물도 사주었어. 생신 때는 좋은 곳에 여행 보내줬어.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나를 부르셨어. 어서 와, 앉아라. 어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어. 잘 먹으렴. 너희가 노력한 것들 다 알고 있으니 결혼을 허락하겠다. 저녁 먹고 가서 이것을 연이나 고모께 보여주고 결혼 준비를 서둘러 하라는 거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언니나 고모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봉투를 열어보니 말그대 혼수에는 필요한 물건과 결혼 준비에 대한 심오한 의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뻤어. 언니는 시모가 전해준 봉투 안의 목록을 보고 오히려 더 잘 준비해서 결혼시킨다면 좋아했어. 대신 고모님에게는 목록을 받았다는 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어.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난 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 언니가 준비해준 집에서 우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어. 전 언니에게 항상 받기만 해오면서 언니가 마련해준 집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언니는 그걸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다며 이를 강행했어. 시모는 그런 언니와 나의 사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조화롭게 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 전 언니의 마음을 알고 남편에게 부탁했어. 언니가 마련해준 집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내자고 했어. 그러나 언니는 한 번도 우리가 준 돈을 받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 했어.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조금씩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친구들과의 여행으로 공항에 모셔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하셔서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하니 조금 실망스럽기도 해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대신 맛있는 음식을 사러 간다는 연락을 받아서 기쁨도 느껴요. 함께 운명적인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파티도 준비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남편과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나 싶었는데 그날 밤 내게 불행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내가 타고 있던 택시를 정면 충돌한 사고였다. 그 사고로 인해 뇌수술을 받게 되었고
부정형 수술로 인해 반신마비가 발생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나는 승무원으로 일하며 신혼을 즐기던 새 신부는 그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어버렸다. 수술로 머리를 빡빡 밀게 되었고 반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언니는 나를 돌볼 뿐이었다. 이것 좀 먹자. 정신 차려야 해. 아무것도 걱정 말고 일단 기운을 내야 살 수 있어. 언니의 말을 들으며 울기만 했다. 우울증도 찾아왔다. 내 남편은 어디 있어? 전화는 왜 없어? 병원에 왜 안 오는 거야? 언니가 설명했던 걸 깨닫고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 남편과 시모한테 전화했어? 상황을 설명하고 너 남편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 일 끝내고 온다며 하지만 그 이후로 어디선가 막연한 통화만 계속했다. 널 시어머니는 여행 중이라는데 연락이 안 돼. 언니가 말했다. 언니의 지시대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려워졌다. 남편과 시모가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까지 병원 근처로 오지 않았어요. 불행히도 언니가 제 수술 상황을 알고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있게 치료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 너무나 좌절했어요. 결국 언니의 도움으로 퇴원했어요.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시모가 함께 과일을 깎고 먹고 있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이들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였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은 상처를 주었어요. 남편은 언니를 살피는 바람에 나를 무시했죠. 제 마음은 울컥했지만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희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언니가 이미 설명했는데도 병문안은커녕 집에 돌아온 즉의 냉담한 태도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도 냉담한 그들에게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나를 지지하며 방으로 데려다 주던 그때 시모의 혼잣말에 언니는 참고 있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쓸모없게 돼서 돈은 어떻게 벌어? 나한테 돈 써줘서 애써 봐줄만 했구만. 그걸로 언니는 시모의 말을 듣고 황급히 나와 함께 있던 방에서 전투적으로 시모한테 뛰쳐나가더니 시모와 처음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며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나불거렸냐고? 아니, 사람 다쳐서 위급한데 가족이라는 건 병원 근처에도 아는 주제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 이제 참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처형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 너무 충격이어서 못 간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기고 할 테니 오늘만 제발 참고 가세요.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 할 땐 언제고? 결혼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양심 없이 굴면 그게 어디 인간이야? 얘야, 너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아무튼 부모 없는 것들이 티 내내 근본 없는 것들과는 상족할게. 아니라니까 얘 난 뭐랬어 분명히 티 낼 거라고 했잖아. 결혼도 겨우 시켜줬는데 무슨 일이야? 재수없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릴 때부터 멀쩡한 우리 아들을 꼭 씻어 결혼 반대해도 사정사정해서 허락했더니 허른 소리를 하고 있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던지. 돈만 밝히고 속물 같은 거 티 내느라 결혼 전에 필요한 거 전부 혼수 목록까지 써서 주는 건 어른이세요. 그 목록보다 더 챙기다 바치니까 결혼 허락한 거잖아.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시면 결국 천벌 받아요. 얘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는데 왜요? 더 욕 드시고 싶으세요?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전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참견하러 나갈 수도 없어진 제 모습이 더욱 처량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의 한 통의 카톡을 받고는 황급히 언니를 어르고 달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없자 절 2층 다락방으로 가라며 수선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몸 움직이기 힘들어. 내 등이 엎혀보래야. 왜 그러는데? 아, 나 지금 방에서 쉴 거야.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따 얘기할 테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등에 좀 엎혀봐. 전 모르게 듣던 남편의 말에 등을 엎혀 2층 다락방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언니는 남편의 강압으로 집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서 내 말을 들어. 사고를 처리하고 다시 올 테니까 마음을 다잡아. 남편도 시모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이제 너도 더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해. 언니 고마워. 곧 돌아와서 쉬고 싶다. 알았어. 조금 버텨봐. 다락방에서 나를 보고 있어. 언니가 일을 보고 와서 너를 데려갈 테니까. 참고 버텨봐. 이후 남편은 친척들을 맞이하기 바빠서 제가 다락방에 가둬진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든 후 깨어보니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며칠간 다락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은 사라졌고 언니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로 상황을 속여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언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믿지 않았는지 통화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져 있던 어느 날 다락방에서 풀려나 방에서 방치되던 노예절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벨소리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남편이 숨겨둔 서랍에서 제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서운 거야? 오늘도 연락 안 되면 경찰들과 찾아가려던 참이었어. 언니, 나 지금 방 안에서 전화 찾아받았어. 다락방에 며칠 숨겨지듯 갇혀 있다가 이제는 방이야. 걱정 마. 내가 한마디도 없이 계속 조용히 있으니까. 겁이 난 건지 남편이 방으로 옮겨주고 나가버렸어. 밥은 먹은 거야. 굶기고 그런 거 아니지. 밥은 챙겨줘. 걱정 마, 언니. 나도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꼭 기회 봐서 집으로 와. 언니, 그래, 알았어. 일단 내기 잘 들어봐. 언니, 지금 울어? 나 괜찮다니까. 아니야, 안 울어. 내 동생, 내가 너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음주사고 낸 그놈 보험사 상대로 우리가 이겼어. 너, 그렇게 만든 새끼 말이야. 감옥 가인데 정말 언니가 고생했네. 사고 일까지 처리해주느라 미안하고 고마워. 언니 나도 나지만 고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걱정 마. 고모가 지금 너 상황 다 알게 되셔서. 사고는 그 자식이랑 너 남편이랑 시모까지 가만 안 둘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언니 난 이제 남편이고 뭐고 다 싫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알아. 그리고 우리 보험금 15억 8천만 원 나오고 평생 병원비랑 재활비용까지 보상하라고 판결 났으니까. 이제 다 잘 풀릴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정말이야, 다행이다. 언니 그 돈 받으면 언니 다 못했어. 나 때문에 언니만 고생이잖아. 난 그냥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너가 그 집에서 왜 나가? 내가 그 집 주인인데. 명예 변경 안 했잖아. 그 집 내가 마련해 준 거고. 그래서 너랑 계속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가려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더욱 걱정하지 마. 언니는 저와 함께 재판 진행해야 했지만 제 몸 상태가 아닌 이유로 혼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언니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셨답니다. 결국 상대편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따지며 보험금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겼습니다. 보상금도 받았고 소송도 이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난 눈물 흘리며 언니와 전화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나와 언니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아마도 15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남편이 차려준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문을 치며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까운 고모였습니다. 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찾아왔던 것 같아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고모가 집에 들어오자 시모는 쟤를 잘 보살펴주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하지 마요. 내가 다 알아왔으니까. 우리 조카들을 괴롭히지 말고 등쳐먹으려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노인은 아예 말이 지나칩니다. 하울이 며느리, 여태 방에서 내가 돌보고 있던 걸 보여요. 시모의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까지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언니는 시모를 향해 공격하며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고모는 시모를 겁주고 있었습니다. 나 어른이라 말도 드렸고 그동안 다 양털을 베어주고 뜯어주고 다 해줬는데도 고마울 줄 모르는 노친네야. 내 동생 시모니까 욱해도 참아봤는데 더는 못 참아. 늙는 꼴도 흉한데 마음이나 곱게 늙어야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언니는 방으로 뛰어와서 나를 업고 나왔고 재활병원에서 함께 재활하며 지내자고 차에 태워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2번 다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보상금 1원이라도 노릴 생각하지 말라며 윽박질렀죠. 이 노친네야 돈 때문에 내 동생한테 매달리는 꼴 한 번만 더 보이면 그땐 내 손으로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시모는 언니의 살기 가득 품은 눈에 겁을 먹었는지 서성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고모가 한마디 더 거들었죠. 이봐요 아줌마. 이 집도 내 조카 명의 집이야. 내쫓기 전에 짐 싸서 순순히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험한 꼴 보기 만들 테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우리 가는 모습만 보면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저는 언니와 고모의 도움으로 재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건강을 회복하기로 큰 마음 먹고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쉽진 않았지만 언니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쉴 새 없이 제게 계속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계속되는 전화를 받으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줌마, 이 끊지 마.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너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있냐? 할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로 한 순간 상황이 변했어. 내가 그렇게 냉담하게 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나를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껍데기만 신경 쓰고 돈만 밝히는 쓰레기들. 그렇게 살면 너는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인생이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 너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들. 여태까지 내 탓이지. 앞으로는 연락도 얼씬도 하지 마. 인간 문종들아. 벌레도 못한 존재들. 남편은 그 후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 결국 언니가 대신 통화를 해주고 욕을 퍼붓고 냉정하게 끊어버렸어. 그 후로 언니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 재활을 돌봐주었어. 그 과정에서 고모가 나타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언니의 집에서 쫓아냈고 원하던 대로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 이혼 후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결국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 언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해 두었어. 생활을 정리하면서 나 역시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고 새로운 일상이 너무 힘들었지만 언니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80% 이상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동생은 건강해졌으니 내가 돈을 벌어와야겠다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겠죠? 언니가 차려준 건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회사를 그만둔 후 대출한 돈을 모두 갚았고 카페를 함께 운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상이 펼쳐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삶에 대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의 시금은 앓으며 병원비로 빚을 지고 있군요. 저의 고모은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고모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짓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는 그날만큼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몇 푼을 주며 떠날 수 있도록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그들과의 마지막 관계가 끝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언니와 둘이서 살아가며 생활비를 벌던 시절, 승무원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제 단순히 가족이 아닌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니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언니를 챙기는 것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와 희망을 언니로 생각하니 우울한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도 마음의 고통으로 좌절하기 쉬울 것입니다만 돌아보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을 꿈꾸며 놓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